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 공부할 때 번아웃 오거나 의욕이 너무 없을 때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겪었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를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일주일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조용한 도시. 제가 좀 귀가 예민한 편이라서 좀 약간 좀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빵빵거리거나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약간 정신이 없고 약간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약간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항상 되게 조용한 곳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항상 조용한 지역인지를 항상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최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인데, 일본 중에서도 대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그 나름 이렇게 대도시면서 좀 소도시스러운 이제 후쿠오카를 되게 좋아해요. 음식도 맛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창업하고 거의 9년 차가 됐죠. 9년 차 강의를 해오면서 진짜 제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뭔가 긴장하고 있고 항상 뭐 코딩을 하고 있던지 뭔가 해야만 좀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9개 붙고 8개 중에서 골라간 친구도 이제 구직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 좀 약간 긴장 상태였죠. 혹시나 그러니까 연락 오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갈팡질팡할 때 언제 오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대기 모드로 학생들이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에다가 항상 코딩하고 있지, 아니면 좀 나중에 영상 같은 거 뭐 어떤 영상을 또 공유를 해볼까, 내가 이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뭐가 좋을까, 학생들한테 어떤 기술들을 더 추천을 해줄까, 뭐 이런 거 때문에 공부를 항상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하기 전에 좀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해도 뭐 세게 온 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허무한 느낌? 왜냐면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 분야들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어려워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연구자의 마음으로 막 머리를 쥐어짜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양이 많으면 그냥 내가 그냥 뚝딱뚝딱 그냥 양이 많아서 하는 거면 그냥 막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연구 개발이다 보니까 머리는 아프고 막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이제 안 되고 또 변칙성인 결과들이 나오니까 막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들 취업도 되게 신경 써야 되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트렌드를 못 읽어요. 트렌드를 읽어야만 학생들이 그 다음 차세대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분야로 가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뭐 오큘러스 같은 기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 그리고 요새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소요가 줄었어. 그럼 이게 이대로 안 될 것인가? 내가 그럼 이쪽 개발자들 추천을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을 봐야 되고 아무튼 정신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일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된 거지, 에너지가. 그렇게 되면은 강의 정도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는 오히려 힘을 받거든요. 강의하다가 지쳐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 그 외적인 공부들과 어떤 사업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내려놔 봤죠. 항상 9년 동안 잘 버티고 있었는데 내려놔 보고 일주일 동안 쉬면서 존나 먹고 놀았어요. 맨날 술 마시고 이 졸라 아파서 진통제 먹으면서도. 원래 진통제 먹으면서 술 마시면 안 돼요. 특히나 타이레놀 계열 먹으면서 술 마시면 간 아작 나거든요. 근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진통제마다 기전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무튼 진통제 투혼으로 막 하면서 모르겠다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살자 이러면서 그냥 막 살았어, 일본에서. 술 엄청 먹고 막 커피도 막 하루에 막 2잔 이상 안 먹는데 막 계속 먹고 그냥 아무튼 놀기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오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리고 휴가 끝나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의욕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울증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울감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막 업다운이 막 심한 사람들한테 오기보다는 정신없지, 그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그냥 무료한 일상이 반복될 때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약간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기 싫을 때 그걸 도전해보고 싶고 삶이 생각보다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결국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울증 약도 그런 호르몬의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고, 결국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봤을 때 현대인의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정보들을 항상 받아들이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너무 뭔가를 받아들이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뭔가 비우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하지 않던 정반대에 완전 존나 노는, 진짜 하루 종일 노는 그런 것도 노는 걸로 꽉꽉 채우니까 이게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는 진짜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싫어지죠. 왜냐면 놀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남들이 쉽게 성취하기 힘든 거를 내가 해냈을 때 내 자신이 좀 더 뿌듯하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전 세계적인 공통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우리 몸의 항상성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엄청 더운 날에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하고, 반대로 우리 몸은 추운 날에는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찬물 샤워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되게 우울한데 찬물 샤워하면 한 4시간 정도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레날린부터 도파민 이런 게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강제로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 다음에 반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거를 회수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에 반하는 우울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제 엄청난 환희 다음에 밀려오는 엄청난 우울감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항상성이라는, 우리 몸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너무 공부로만 채우면 사실 안 된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이런 항상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이후에 일주일을 보냈냐면,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온전히 나 혼자 노는 시간,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뭐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뭐 강한 자극이 온다 나쁘다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책도 보고 이렇게 전자책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그 뇌가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깨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은 그냥 온라인에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찾아보든지 뉴스를 그냥 대충 보든지, 대충 봐요 항상. 그렇게 진지하게 안 봅니다. 아니면은 명상음악 틀어놓고 한 10분 정도 명상하고 눈 감고 있던지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뇌가 천천히 깨어나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를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제 침대와 물화일체 돼서 더 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찬물 샤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가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예전에는 뭐 10시간, 12시간 일로 꽉 채웠다면 이제는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놀아버려요. 내가 보고 싶었던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더 놀아요. 노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예전에 해오던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은 뭐 번아웃이 오면은 사람이 평소보다 아웃풋이 더 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기가 싫어서 뭐 대충대충 하고 자꾸 피하는데 억지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내 생각이 드니까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번아웃이 오신 분에 한해서, 내가 지금 너무 이게 개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나한테 너무 필요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그냥 게으른 건데,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평소에 일하던 양의 절반 정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저를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때, 특히나 보통 개발하다 보면 뭐 4개월짜리 프로젝트라면 한 2개월까지는 의욕 있게 하는데 나머지 2개월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지 않게 하려면 내가 행복한 어떤 행위를 항상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어떤 사장님들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엄청 성실하시고 엄청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자기 직원들이랑 엄청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함께 같이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하는 일을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외향적인 편은 아니라 혼자 뭔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도 예전에 알던 친구도 보면은 그 친구도 외향적인데 헬스랑 좀 했었어요. 근데 헬스보다는 크로스핏이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크로스핏은 또 같이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일정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혼자 있어요.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24시간 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가 약속한 시간 안에서 그거를 딱 보장을 해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서 그 다음에 와서 진짜 파이팅 했거든요. 그래서 더 학생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좀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좀 질린 거죠. 사실 예전에는 뭐 개발하면서 학생들 이제 과외하고 막 이러면서 10년 살던 시기와 팀노바라고 하는 곳에 내가 대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서 이거를 9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교육업에만 지금 20년 가까이 해오지만 이렇게까지 사실 뭐 좀 지쳐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실은 어, 일 양도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다 하나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저 또한 뭔가 하는데 힘들어하는 학생들 보면 공감이 되는 거야. 나도 저런 느낌인데 근데 내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개발 분야를 학생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사랑한 개발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고통으로 다가온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너무 힘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우회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에서 힐링한 시간을 만드니까 그 시간 때문에 버텨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아웃 상태 오시거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하면은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데 10개 정도에 내가 10개를 해야 되면 한 2개 정도만 목표로 잡고 하라고. 어차피 우울한 거 억지로 해봤자 2개도 제대로 못한 경우 많으니까 10개가 있으면 2개 딱 20% 정도만 하려고 목표를 잡고 하고 그거 하면은 그냥 그것만 하고 오늘 너무 힘들면 그것만 하면 그냥 그만하시라고. 근데 그거 했는데 다 하고 나면 오늘 목표를 내가 다 채웠기 때문에 내 스스로한테 자랑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에는 내가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거든. 그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서로 이렇게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게을러 터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 게으름이라는 거를 재해석해보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맛이 간 상태예요. 맛이 간 상태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겁나 해봤자 어차피 효율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 시간 자체를 오히려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걸 굉장히 작은 단위로 잡아서 하루에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잘했다는 성과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불 정리하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이불 정리 하나만 내가 약속을 지켜도 아주 작은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도파민이 분비돼서 오늘 자기 자신이 뿌듯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영상을 찍고 바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건데 운동을 이제 하는 이유가 하루에 뭐 운동을 하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사실 힘들죠. 근육통도 생기고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좀 생기긴 해요. 확실히 신기하게. 좀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짜 시간 없으면 그 시간이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 그냥 재밌는 거 피식피식 하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도? 그리고 게임하는 것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 되게 그냥 뻔한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걸로 원래 좀 안 했었는데 그런 걸로 그냥 채우고 나 자신한테 죄의식을 안 느끼니까 확실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그래도 한 뭐 7, 8시간 내외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그것만 이제 끝나면 그냥 확 쉬어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잠자기 전까지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고 너무 과한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우리 몸을 해치고 몸이 아파지면 결국에는 우리 정신까지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 밸런스 항상 지키는 그런 이제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도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막 TV에 보면은 막 미친 듯이 하루에 몇 시간 자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코딩도 막 보면 어, 하다 보면은 딴 생각 막 많이 생겨요. 한 번에 인간이 쭉 집중할 수 있는 길이가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5분 내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약간 딴 생각하다가 다시 코드 보고 막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엄청난 집중을 가진 건 진짜 천재 수준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막 10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호르몬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 2분 샤워할 때 마무리할 때 1, 2분 정도 찬물 샤워하고요.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분비시킨 다음에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 철저하게 쪼개서 그거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뇌가 막 나중에는 막 산소가 없어서 막 진짜 쪼이는 느낌이 들거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럴 때는 그냥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에 많은 투자라고 아니면은 명상을 아예 하는 시간 1시간 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에서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책 읽거나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학대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뭐 결과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아예 놔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뭐 내가 목표로 한 거에 20% 정도만 그냥 하는 식으로 하면 쉽잖아. 쉬우면 사람들이 엄두가 나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아예 안 해버리는 것보다 하루에 20%씩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개발 훨씬 잘하거든요. 공부 실력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도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다독이면서 가는 방법으로 요즘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좀 효과적인 방법을 또 찾고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을 찾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